안녕하세요, 산옹이들.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누구에게나 추억하고 싶은 향기가 하나쯤은 있죠. 국화꽃으로 인해 추억에 잠긴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매일 오전 8시 제 채널에 놀러와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전 7시 서울 중심가 한복판에 우뚝 선 태진그룹 본사 건물의 40층 꼭대기 정태진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만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복도를 걸어가는 태진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죠. 태진은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어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태진은 습관적으로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은 비서인 김 과장 외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엄격한 출입 통제로 관리되는 이곳에는 태진의 가장 개인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뒤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진은 매일 아침 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아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매 순간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책상 위에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을 보는 순간 1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병상에서 점점 약해져 가던 아내는 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 생일날마다 국화 한 송이만 놓아주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증표로 말이에요. 그러면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국화 특유의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을 때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마치 아내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은 지난달에 이미 지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태진 본인과 김 과장,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출입하는 청소 담당자 정도였죠. 그런데 누가 이 꽃을 여기에 놓았을까요? 태진은 꽃을 책상에 다시 내려놓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건 전혀 건드린 흔적이 없었어요. 서류들도 어제 퇴근할 때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나 기타 물건들도 평소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직 이 국화 한 송이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죠. 이상하다. 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김 과장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김 과장, 지금 당장 여기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김 과장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태진을 15년 넘게 보좌해온 믿을 만한 직원이었죠. 김 과장은 태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즉시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진은 책상 위에 국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꽃, 누가 여기에 놓았습니까? 김 과장은 태진의 손끝을 따라 국화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태진보다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꽃이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확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놓았다는 말입니까? 태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제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실과 청소팀, 그리고 어젯밤 근무했던 모든 직원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거든요. 태진그룹 본사의 보안은 그야말로 철벽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카드키 인증 시스템이 있었고, 특히 임원층인 40층은 더욱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었죠. 청소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태진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5시 이전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건물을 나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 태진이 퇴근할 때까지도 이 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태진은 국화를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꽃은 싱싱했고 줄기 끝이 깔끔하게 잘려 있어서 최근에 꺾어온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물방울도 아직 꽃잎에 맺혀 있었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1시간 후, 김 과장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호팀, 비서실, 경비실, 청소팀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꽃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젯밤 당직 근무를 했던 경비원들도 40층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꽃을 놓은 걸까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확인해 봤습니까? 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8시 회장님이 퇴근하신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40층에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자신이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요? 하지만 태진은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자신 주변에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화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진은 혼란 속에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둔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태진은 이 유언장을 한 번도 다시 펼쳐보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국화를 보니 아내의 마지막 말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유언장을 펼치자 아내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영, 그것이 아내의 이름이었죠.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태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는 잊히길 바라지 않아요. 매년 당신 책상에 국화 한 송이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합니다. 그 꽃을 보실 때마다 제가 당신 곁에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걱정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아내의 유언을 알고 이 꽃을 놓은 걸까요? 설마 아내가 정말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화의 향기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내와 함께 걸었던 국화밭의 추억, 아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화단의 모습,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환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일찍 회사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태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서울 시내는 고요했고 건물 로비에는 야간 근무 경비원들만이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죠. 태진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40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태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태진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또 다른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거든요. 어제의 꽃은 화병에 꽂아 한쪽으로 옮겨두었는데 오늘의 꽃은 정확히 어제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진은 새로운 꽃을 집어들며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싱싱했고 이슬방울이 꽃잎에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향기도 어제와 똑같이 깊고 은은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직접 키운 꽃 같았죠. 이제 확실해졌군. 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태진은 즉시 보안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했거든요. 최 부장, 즉시 올라와 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10분 후 보안팀 최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태진그룹의 보안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태진은 책상 위에 국화를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부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최 부장은 꽃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이상합니다. 어젯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 정말로 아무도 2층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꽃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최 부장은 사무실 곳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문, 환기구, 문틈까지 모든 곳을 점검했지만 특별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진의 질문에 최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은 회장님의 카드키로만 열 수 있습니다. 태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최 부장, 오늘 밤에는 특별 감시를 해주세요. 누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간 경비를 2배로 늘리고 2층 전체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나간 후 태진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아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요? 태진은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내는 국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집 뒤뜰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직접 국화를 키웠고 가을이 되면 온 집안이 국화 향기로 가득했죠. 아내는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국화 향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마치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떠올랐죠. 당신이 외로울 때마다 국화 향기를 맡으면 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은 책상 위의 국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 꽃이 아내가 보낸 메시지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대신 가져다 놓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태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국화 생각만 났거든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그 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더 일찍 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이 꽃을 가져다 놓는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새벽 5시에 출근하겠습니다. 네, 5시요?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소대로 오시면 됩니다.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날 밤 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플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병상에서도 태진을 걱정하며 웃어주던 아내의 모습, 마지막까지 태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아내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건가요? 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내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벽 5시 태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태진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5시 30분이었어요. 로비에는 야간 경비원 한 명만이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40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태진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오늘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꽃을 가져다 놓는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 가까워질수록 태진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소리를 내서 상대방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태진은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안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책상 앞에 조용히 꽃을 놓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회사 인턴 직원이 입는 정장을 하고 있었죠. 여성은 국화를 정성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잠시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서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태진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히 보였어요.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태진은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전등을 켜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서진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진 씨, 앉으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태진은 서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태진의 온화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태진의 질문에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 꽃은 저희 외할머니가 꼭 놓아드리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외할머니요? 태진은 의외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의 외할머니가 자신의 책상에 꽃을 놓으라고 했을까요? 외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평생 한 분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위해 매년 국화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쉰 후 계속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대신 꽃을 놓아드리라고 하셨죠. 외할머니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대신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태진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누구이고 왜 자신에게 꽃을 보내려 했던 걸까요? 외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서영입니다.
순간 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윤서영은 바로 자신의 아내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태진이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태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혼란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할머니는 그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평생 사랑했던 분이라고만 하셨죠. 외할머니가 그분 이름을 말씀하셨나요? 네, 정태진이라고 하셨어요. 태진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아내의 이름이고 분명히 자신의 이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서진 씨, 외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작년 봄이었어요. 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설마 같은 사람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손녀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외할머니가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그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분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그분 생각을 하시면서 우시곤 하셨죠. 특히 국화가 피는 계절이 되면 더욱 그러셨어요. 태진은 서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서 아내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그녀의 눈매와 미소가 아내와 묘하게 닮아 있었죠. 서진 씨, 혹시 외할머니 사진이 있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진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히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태진이 알고 있던 아내와는 조금 달랐어요. 사진 속 아내는 더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아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태진은 사진을 들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데 왜 서진의 외할머니라는 걸까요? 그리고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요? 서진 씨,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가요? 저희 어머니예요. 어렸을 때 모습이죠. 서진의 대답에 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아내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과 결혼하기 전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소윤이에요. 그 순간 태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윤소윤, 그 이름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태진은 급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윤의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망신고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망신고서의 날짜와 서명이 뭔가 어색했거든요. 서진 씨, 어머니가 언제 태어나셨나요? 1985년 4월 15일이에요. 태진은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럼 정말로 소윤이 살아있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교통사고로. 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로 소윤이 자신의 딸이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서진 씨, 외할머니가 왜 저에게 꽃을 보내려 하셨는지 아시나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외할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분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분이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 너무 많은 오해와 아픔이 있었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소윤이 죽었다고 속였을까요? 외할머니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가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상처를 드렸다고도 하셨죠. 태진은 그 말을 듣고 아내와의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자신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소윤이 태어나기 직전 아내와 큰 싸움을 했었어요. 태진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술에 취해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소윤이 태어났는데 의사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고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진은 그때 너무 슬퍼서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외할머니가 상자 같은 걸 남기신 게 있나요? 태진의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이 일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 상자를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집에 있어요. 오늘 오후에 가져올까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진이 돌아간 후 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소윤을 키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태진은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아내는 항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때는 소윤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후 3시 서진이 약속대로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태진은 그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자신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보석함이었거든요. 이 상자 어디서 나온 건가요? 외할머니 방에 있었어요. 평생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태진은 먼저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는데 보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태진에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다음은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소윤이가 첫걸음을 걸었다. 태진이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소윤이가 아빠라고 말했다. 가슴이 아프다. 소윤이가 아프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걱정스럽다고 한다. 태진이 있었다면. 태진은 일기를 읽으며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을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느껴졌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기뻐한다. 나는 기쁘면서도 슬프다. 태진이 외손녀를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윤이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서진이라고 한다. 정말 예쁜 아이다.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언젠가 알려줘야 할까? 소윤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슬프다. 이제 서진이만 남았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태진은 일기를 읽으며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윤은 정말로 살아있었고 아내는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서진은 자신의 외손녀였던 것입니다. 서진 씨. 태진은 서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제 외손녀입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태진은 서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과거, 소윤의 이야기, 그리고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진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외할머니가 평생 그렇게 슬퍼했던 이유를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평생 후회하고 계셨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함께하지 못했는지. 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소윤과 서진을 함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서진 씨, 아니, 서진아. 태진은 서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외할머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서진은 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내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진이 처음으로 태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진과 서진은 함께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국화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아마 서진이 매년 심었을 거예요.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서진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외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태진은 무덤 앞에 국화를 놓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서진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과 서진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진은 태진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태진은 서진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태진은 그녀에게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어요. 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서진은 태진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알게 된 후로는 서진을 친딸처럼 아꼈어요. 매일 아침 서진은 태진의 책상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외할머니를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서진아, 외할머니가 정말 행복하실 것 같구나. 어느 날 아침 태진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말이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게 저였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안심하실 거예요. 태진은 서진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바로 서진이었거든요. 그해 가을, 태진과 서진은 함께 국화 축제에 갔습니다. 온 공원이 국화로 가득했고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런 곳을 좋아하셨어요. 서진은 국화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를 데리고 국화 구경을 오셨거든요. 태진도 아내와 함께 국화 구경을 했던 추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왜 그렇게 국화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 꽃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싶어 했구나. 태진은 국화 한 송이를 꺾어 서진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꽃은 우리가 함께 키워가자. 서진은 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로 아내와 닮아 있었어요. 그날 밤 태진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행복해요. 서진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국화를 놓기 전에 와서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벌써 오셨네요. 서진이 꽃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함께 놓고 싶었어. 태진과 서진은 함께 책상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서서 아내를 생각했어요. 외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진도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인사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화 향기가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외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날부터 태진의 사무실에는 매일 국화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국화 한 송이에 담긴 평생의 사랑은 이제 두 사람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진과 서진은 이제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가 되었어요. 서진은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태진은 그런 서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년 윤서영의 기일이 되면 태진과 서진은 함께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국화를 놓으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외할머니, 저 올해 승진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여보, 서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진에게 서진은 단순한 손녀가 아니라 아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어느 봄날 서진이 태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태진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서진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태진은 서진의 약혼자를 만나본 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서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태진은 신부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서진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마치 아내와 소윤이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외할머니,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해요. 서진은 부케 대신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태진은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서진이가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그때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를 가져왔습니다. 태진은 그 향기를 맡으며 아내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어요. 몇 년 후 서진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진은 증조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서영이었습니다. 윤서영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죠. 할아버지, 서영이가 할증조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서진은 아이를 안고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는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아 있었어요. 태진은 서영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할증조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날부터 태진은 서영이에게 외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국화를 좋아했던 할머니, 평생 사랑을 지켜낸 할머니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서영아, 할증조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셨지. 서영이는 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태진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국화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태진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구나. 언젠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게 될 거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다려지는 걸. 외할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가 자라면 할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알려주라고. 몇 년 후 태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국화를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장례식 날 서진은 아버지의 관 위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외할머니와 함께 계세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계속 이어갈게요. 태진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매일 국화가 놓였습니다. 이제는 서진이 그 일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리고 서영이가 자라면 그 아이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었어요. 국화 한 송이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윤서영과 정태진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어요. 매년 가을이 되면 서진과 서영이는 함께 국화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서영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서영아,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말이야.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화 향기를 깊이 맡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증조 할머니가 정말 예뻤어요? 응, 정말 아름다우셨어. 그리고 마음도 너무 따뜻하셨지. 서진은 딸의 손을 잡고 국화밭을 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증조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 비록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매년 꽃을 보내신 거예요? 맞아.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 서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서영이와 함께 태진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벽에는 윤서영, 정태진, 그리고 서진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영이가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증조 할머니의 사랑도 할아버지의 마음도 말이에요. 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태진이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영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저도 커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너도 할증조 할머니의 피가 흘러 사랑하는 마음도 닮았을 거야. 서진은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지.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국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매일 꽃을 놓을게요.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요. 그날부터 서영이도 매일 아침 국화에 물을 주고 돌봤습니다. 어린 손으로 정성스럽게 꽃을 가꾸는 모습이 마치 윤서영을 연상시켰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서영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작품으로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어요. 할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영이는 원고를 들고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설은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자들은 윤서영과 정태진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국화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한 노부부가 서영이를 찾아왔습니다. 작가님, 저희도 당신 책을 읽고 국화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기억하면서요. 그분을 다시 만나셨나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네,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 책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서영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영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서영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녀는 부케 대신 국화 한 송이를 들었어요. 할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할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행복하게 살겠어요. 서영이의 결혼식에는 국화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그 의미를 알고 모두 감동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서영이에게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태서였어요. 정태진의 태자와 윤서영의 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태서야, 너는 정말 특별한 이름을 가졌구나. 위대한 사랑의 후손이니까. 서영이는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서가 자라면서 서영이는 그에게도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국화에 담긴 의미,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요. 태서야,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어. 매일 국화를 돌보는 거야. 그것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방법이거든. 태서는 어린 나이에도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국화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윤서영과 정태진의 사랑 이야기는 대를 이어 계속 전해졌습니다. 국화 한 송이에서 시작된 작은 약속이 이제는 큰 가족의 전통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매년 가을이 되면 서진, 서영이, 태서는 함께 윤서영과 정태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놓으며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저희는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윤서영과 정태진이 함께 미소를 지으며 후손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국화의 향기는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었죠. 태서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이루게 될 때도, 그의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게 될 때도 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서며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니까요. 윤서영과 정태진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국화 한 송이에 담긴 이 작은 약속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말이에요.